안젤리나 졸리라는 분, 이분이 나중에 암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술을 받았고 절제도 했습니다. 아유, 네, 닥터 주사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산부인과에서도 부인암이잖아요. 부인암이라는 거는 여성 생식기 계통에 생기는 암을 이제 부인암이라고 합니다. 자궁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이제 이런 분야들을 부인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가장 치명률이 높은 난소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망률이 있고 치명률이 있어요. 사망률이라는 거는 전체 사망 원인 중에 비율이 큰 거를 사망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치명률이라는 거는 분모가 암의 진단을 받은 사람이고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이제 사망을 하느냐, 이게 치명률이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췌장암, 그러면 췌장암은 너무 치명률이 높아, 치료가 잘 안 돼, 이렇게 금방금방 이해를 하시잖아요. 난소암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췌장암만큼은 아닙니다. 그러면 난소암은 왜 치명률이 높을까? 첫 번째 이유는 발견이 늦게 된다는 것이죠. 암을 잘 치료하고 생존율을 높이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기 진단이죠. 대표적으로 자궁경부암이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면 아주 초기에 발견되고, 심지어는 암보다 더 이전 단계, 전문 용어로 전암 단계라고 합니다. 전암 단계에 이걸 발견해서 암이 시작되기도 전에 치료를 해버리는 이런 과정을 가게 되면 치명률이 높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난소암은 검진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자궁경부는 산부인과 진찰 때 가면 경부는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난소는 보인다 안 보인다? 네, 안 보입니다. 난소는 뱃속에 있거든요. 뱃속에 있어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난소에 뭐가 생기고 뭔가 문제가 있어도 본인이 느낄 만큼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다, 조기 진단할 프로그램이 없다. 이것 때문에 난소암은 일단 발견된 시점이 한 3기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반 이상 됩니다. 그럼 1기에 발견되면 다른 암이랑 마찬가지로 수술적 치료도 되고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를 조금만 해도 재발 없이 쭉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완치가 되는 거죠. 난소암 3기란 뭐냐? 난소에 암이 생겨서 암세포의 특성상 전이가 되는 겁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데 특별히 이 난소암은 커지면서 복수를 많이 만들어요. 배 안에 물을 만든다는 거죠. 환경적으로 물을 만들어서 암세포가 물을 타고 어디든지 이렇게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난소암의 전이는 아무 장기나 이 물이 닿는 그 표면에 딱딱 가서 내려앉는 이런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 세포들이 봄에 이렇게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작은 점들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도 seeding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파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종이 오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장기에만 전이가 있다. 그러면 거기만 수술해서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겠지만 파종이라는 게 오게 되면 여러 군데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걷어내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치료법으로 큐렛이라고 이렇게 파종된 걸 다 긁어내는 수술법도 있지만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난소암의 경우는 치료 원칙이 그렇습니다. 보이는 전이는 다 제거한다. 자궁 난소를 적출하는 거는 기본이죠. 이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 파종이 또는 전이가 대장에 가 있다. 그리고 대장에 어떤 덩어리가 맺혀 있다 그러면 대장도 일부 잘라내고 다시 이어주는 이런 수술, 간에 가 있다 간도 일부 잘라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난소암 수술합니다 그러면 난소만 절제하는 게 아니고 암이 가 있는 모든 걸 절제하기 때문에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걸릴 수가 있죠. 그게 1차적인 수술이고요. 난소암은 플러스 눈에 안 보이는 세포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다행인 거는 난소암 세포를 잘 죽이는 항암제가 그동안 최근 몇십 년 동안에 잘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 약을 쓰면 난소암 세포들이 잘 죽고 또 회복이 잘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또 안 좋은 소식은 그렇게 다 없어진 세포가 또 재발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개인에 따라 다른데 어떤 환자는 한 번만, 여기서 말하는 한 번은 항암 차례 6차까지 하는 게 한 번입니다. 6차까지 한 번만 해서 더 이상 재발이 없이 3기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재발이 없이 쭉 가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재발이 오더라도 한 3년 후에 온다. 그러면 그때 또 항암 치료해서 또 쭉 가고 이렇게
몇 년 단위로 되면 이거는 난소암 환자로는 되게 행복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난소암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 알려진 것들이 우리가 먹는 피임약을 계속 복용하면 한 번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5년 이상 계속 복용하면 난소암의 위험이 줄어든다. 또는 애를 많이 낳으면 줄어든다. 두 가지 다 맞는 얘기입니다. 난소암이 생기는 이유부터 알아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란이라는 거는 난소의 표면에서 난자가 난소 밖으로 튀어나오는 과정이 배란인데요. 이 과정이 계속 매달 반복이 되면 여기서 DNA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이 이제 올 수 있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 동안은 배란을 안 하죠. 피임약을 복용한 동안 배란을 안 하죠. 그래서 배란하는 숫자를 줄인다는 거죠. 그러면 돌연변이가 생길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난소암의 어느 정도 위험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난소암과 유방암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암의 종류가 편평상피세포암이 있고 선암이라는 게 있는데, 유방에 생기는 암이나 난소에 생기는 암이나 다 선암으로서 종류가 이제 같고, 두 번째는 둘 다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받습니다. 특히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죠. 초경을 빨리 하고 폐경이 늦어진 경우, 그러니까 생리하는 기간이 길면 여성 호르몬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유방암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난소암도 일정 부분 받긴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어떤 유전자가 있냐면 BRCA라는 유전자. BRCA 돌연변이가 있으면 이 돌연변이가 유방암도 일으키고 난소암도 일으키고 두 가지를 다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있죠. 허리우드의 스타 안젤리나 졸리라는 분. 이분이 이 유전자가 발견이 된 거예요. 유전자가 발견이 돼서 유전자가 있으면 나중에 암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방하는 방법은 유방 절제 수술. 유방 조직이 없으면 유방암은 안 생기니까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난소 절제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동시에 하진 않고 유방암이 30대 중반 이후로 오고 난소암은 또 한 40대 후반 이후로 오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가 있으면 유방 절제를 먼저 하고, 난소 절제는 거의 폐경 무렵이 돼서 폐경이 되면 난소의 기능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절제해도 그건 뭐 재건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 절제를 해서 이제 예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유방암이 있으신 분들은 난소암에 대해서 조금 더 검진을 다른 사람보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난소암은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 중에 난소암이 있었던 분들은 나는 절대 이게 오면 안 되겠다, 좀이라도 빨리 발견하고 싶다 해서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나 엄마나 뭐 할머니나 이 모계 쪽에 이런 유전자가 있으면 본인도 꼭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암이 아닌 상태에서 또 수술을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도 산부인과를 좀 정기적으로 다니시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난소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명을 듣고도 나는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나는 특별 케이스다, 이런 거는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주사부였습니다.